네, 9월 7일 토요일 이짐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저 발표를 맡은 강사이는 장태현입니다. 준비한 케이스는 22세 남자 환자분이고 두근거림과 스키핑 비트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5개월 전부터 증상을 시작을 했고 이전에 다른 내과적 과거력은 없고 LV 사이즈가 살짝 높낮이된 거 말고 다른 에코상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네오나에 촬영한 11리드 심전도에서는 사이너스 리듬의 인터미턴트한 PBC 양상이 보였고 V1에서 처음에 이니셜 R웨이브 했다가 딥한 S웨이브 그리고 V6 파지티브 양상의 LBBB 모폴로지의 그다음에 2,3AVF 파지티브 양상인데 상대적으로 QRS가 조금 와이드하고 노치 같은 것들을 좀 보여서 좀 RVOT 쪽이나 RVOT 인펀디블럼 아래쪽을 좀 의심을 했고 홀터에서는 PBC가 27% 정도 보였고 다른 넌서스틴 VT나 PBC 커플렛은 없었습니다. 트레드밀 테스트를 시행을 했고 운동 중에서는 PBC가 보이진 않았지만 리커버리를 하면서 이후에 PBC가 바이제민이나 트리제민이 양상 보였어요. 네, 지금 EKG 한번 같이 가볼래요? 그리고 퀵포절 트랜지션이 V3 되잖아요. 그러니까 RB 아웃플로우 트랙이나 인플로우 트랙보다는 더 라테럴 사이드에서 다시 말해서 파이커스피드 애니머스나 이쪽도 저런 EKG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리드 2, 3과 전부 이러면 펄스인데 리드 3가 네가티브 보인다 그러면은 머더리 밴드 쪽도 풀로 다 매핑을 시켜. 그리고 원래 내가 네오클라스 뒤에 TA를 붙여있는 뭐라 해요? 네오클라스 뒤에 TA를 좀 TA를 보기만 보이지 않아? 그 다음 밑에 그러니까 이름이 원만 보이는 것 같은데 UAV 아닐 거야? UAV는 어떻게 만들어요? 플라리마스 리폴라이제이션 웨이브 UAV죠. 근데 대개 UAV는 V2, 3 쪽에서 잘 보이는데 V1에서 되게 좀 좋고 날카로운 옵저베이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리드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또 뭐 필기죠. 선생님 PVC보다 다른 거에 더 한식을 같아요. 네. 좋은 관찰입니다. 네. 엑셀 이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나 풀모널 컨제스천 없는 엑스레이였고 EP 스터디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라이트 사이드, 피머럴 사이드 투펑처를 해서 트리포드를 넣고 그다음에 RA부터 CS까지 듀오데카를 넣고 그다음에 RV 아웃플로우 트랙트 쪽으로 쿼드리폴라를 넣고 다른 한쪽 펑처 사이트에는 아질리스 시스를 넣어서 그쪽으로 이제 코로너리 엔지오그램 RV 엔지오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RAO 45와 LAO 35에서 남같이 RV 모폴로지를 일단 엔지오그램을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매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듀오데카랑 쿼드리폴라를 연결해 보니까 환자분이 AFib 리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AFib에 간헐적으로 PBC가 있었고 AFib 리듬이 있었을 때 아까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RBBB V1 파지티브의 RBB 양상이었고 지금 TBC가 생길 때는 이제 LBBB 양상으로 보이는 양상이었고 커플링 인터벌은 470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HDD 그리드 카테터를 가지고 RV 아웃플로우 트랙트부터 쭉 내려오면서 인펀디블럼이랑 다른 RV랑 그리고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까지 쭉 PBC가 나올 때 이 매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PBC QRS 온셋부터 가장 빠른 얼리스트 시그널을 찾기 위해서 매핑을 했고 그리드 3, 4에서 PBC 매핑을 보였는데 매핑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히스 포텐셜이 혹시 조금이라도 보이는 거 있으면 그거를 이제 태깅을 했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저희가 잘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좀 파란색으로 태깅 색깔을 바꿨고 대략 QRS 온셋보다 여기 앞에 조금 뾰족한 이런 시그널들을 이제 히스로 보고 이쪽에 태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HD 그리드 카테터로 매핑을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이쪽
여기 안쪽 RA랑 RV 사이 트리컵스테 애뉴러스 쪽보다 조금 더 이쪽 V 사이드에 살짝 들어간 이 부위가 가장 얼리스트 액티베이션을 보였었고 굉장히 히스랑 근처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레터럴에서 봤을 때 이쪽 하얗게 보이는 데서 빨갛게 이렇게 쭉 액티베이션이 퍼지는 양상으로 보였었고요. 그래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이제 아질리스 시스로 넣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커브를 디플렉을 해서 이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가 가장 아까 얼리스트 액티베이션을 보였던 이 12시에서 1시, 2시 쪽에 주로 매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데가 어딘지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봤을 때 한 QRS 온셋 이 부위가 대략 20ms 정도 더 빨리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페이스맵을 시행을 했었는데 QRS 몰폴로지가 한 80% 정도밖에 매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약간 위치를 조정해서 다시 했을 때 온셋 한 15ms 얼리였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라디오 RF를 진행을 했었는데 RF 진행을 했었을 때 사실 PBC가 터미네이션 되진 않고 리스폰스가 크게 없어서 다른 데로 이제 또 위치를 계속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조금 더 내려가지고 리포지션을 시키고 이제 리포지션을 시키는 중에 이제 또 히스가 또 어블레이션 시그널에 이렇게 중간중간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는 다시 태깅을 하고 또 위치를 조정해서 히스에서 좀 떨어지는 데에서 최대한 가장 가까운 QRS 온셋을 태깅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히스는 보이지는 않고 QRS 온셋이 가장 빠른 곳을 다시 찾아서 그쪽에 라디오 프리퀀시의 에너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유니폴라도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유니폴라에서는 QS 그리고 바이폴라 온셋이 가장 빠른 것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이쪽 빨갛 요 부위를 이제 어블레이션을 주었고 어블레이션 주기 전에 한 번 더 페이스 매핑 했을 때 타소 90% 정도 매치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PBC는 대략 20초 이내에 20mm 20초인데 20ms 아니고 20초 이내에 PBC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리컬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매핑을 하기 전에 이제 AFib을 터미네이션을 시키고 사이너스 리듬에서 다시 PBC 매핑을 액티베이션 맵을 다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조금 더 에이트리얼 사이드로 좀 더 트리커피 애뉴러스 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다시 포지셔널 위치를 변경하고 역시 QRS 온셋보다 빠른 지점을 찾아서 찾고 유니폴라 시그널 QS 패턴으로 보이는 데를 최대한 찾아서 이 노란 점을 이제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PBC가 완전히 없어진 거를 다시 확인을 했고 이제 아이소프로테인을 없었을 때도 PBC가 보이진 않았고 아이소프로테인을 이제 인퓨전 하면서도 역시 PBC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후에 최종적으로 사이너스 리듬은 잘 유지가 되었는데 아까 앞에서 보였던 V1의 파지티브 V1 RBBB 몰폴로지가 계속 보였었고 일단 이렇게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파이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이 빨간색과 분홍색, 노란색. 이 노란색에서 이제 PBC가 디사피얼 됐던 보이고요. 여기 뒤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파랗게 표시된 것들이 히스번들 그리고 이쪽이 최종적으로 거의 어블레이션 사이트였습니다. 굉장히 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술 후 바로 이제 병실 올라가서 촬영한 심전도에서는 레이트가 한 100회 정도의 좀 빠른 사이너스의 RBBB 몰폴로지였는데 다음날 이제 텔레메트리 걸고 그리고 다음날도 EKG를 찍었는데 ECG 상에서는 사이너스에 였고 텔레메트리에서도 PBC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EGM은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고 리뷰인데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where does this tachycardia coming from? PVC. 수록자가 뭐야? 저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 한 12시에서 1시 정도에 네. 파라히시안 히스본달보다 위지. 조금 더 안테리어 더 위쪽. 네. 그러면은 this is a part of a aortic, I mean alveolar flow tract or not? What does it say?
This you should call this outflow track or not? 플로 트랙트는 아웃플로 트랙트까지는 아니고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 아웃플로 트랙트 사이에 있는 정션. 오케이. 거기 outflow 하고 트랙까지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어? What kind of structure you have? 만약에 이것이 파라히시안에서는 QRS가 이렇게 wide할 이유가 없지? You expect to be narrower, right? 네, 일반적인 파라이시아는 네로한 QRS. 그렇지. It's not a parahi시안. 그런데 보시면은 또 unusual하게 QRS 컴플렉스 너칭이 너무 많아. 리드 1도 QRS 팁에 가면 너칭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B2, B3, B4까지 다 있어. So how should we describe this? This is what we call low infundibular parallel muscle PVC. 그러니까 inflows outflow를 가시려고 그러면은 there is a muscle band space, slight thickening region that landmark outflow. 그래서 parallel muscle band들은 대개가 이 description 보면 tend to be very there. 근데 사실 에피칼이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due to the tissue thickness, you can have a very slower intrinsic activation time, like this PB in relation to the anatomic position. So this is probably what we call most likely parietal muscle infundibular outflow, low outflow tract PVC. 근데 지금 대강 눈으로 딱 뭐가 캐릭터스케예요? QR에서 X, 사인에서 X하고 똑같잖아. Positive, lead 3 positive, B1, B2 transition 다 비슷하잖아. Okay, so when you see QR에서 axis가 concordant to the sinus axis 정도 비슷할 경우에는 you already start suspecting it's coming very close to his bundle. question은 narrow냐, wide냐? wide는 probably more likely infundibular parietal muscle, narrow true parahizian. Okay, it's quick tip for that. 근데 지금 어블레이션을 맨 처음에 할 적에부터 사이너스로 컨버터 했어야 되겠지? 여기는 왜냐면은 you're very close to the annulus. 그러면은 far field atrial activity can interfere your mapping.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매핑을 atrial fibrillation을 없애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봐요. Because even 우리가 이걸 보질 못하지만은 you cannot see far field, but there's a far field contamination probably, especially 3D mapping. So I would have done probably with the sinus all the activation and everything. Okay, that's so don't try to. 그리고 rate가 irregular하기 때문에 your ablation catheter contact not going to be stable during the burn. So try to regularize it as much as you can. Okay, that's the additional comment I can give to you. 그 지금 ablation 그 저기 보시면은 그 디스탈에 그 라이브 돌리는 리듬하고 랍 리듬하고 이절 보시면은 아니 그 지금 그 there 다시 돌아 is very important. Yes, look at your ablation distal 시그널이 사이너스 때 broad 하면서 yeah 그 first bit QRS complex 봐봐 mostly far field 맞지? That could be maybe due to the instability of a catheter. It's not a local signal. It's far field. Or this tissue, that source of your EGM coming from deeper in the myocardium. If you are indeed in contact. But right under EGM 보니까 subtle 그 catheter가 떠 있어 조금. And PVC 때는 near field가 near field가 조금 late지 far field보다 그 조금만 first component negative은 far field고 그 다음에 오는 게 near field야. What does that mean? It's coming deeper tissue toward your catheter. 그게 되면 your catheter need to be moving forward toward the more distal, need to go further, same direction to reach the focus. So always try to interpret your EKG
local EGM, far field and near field. far field가 열배도 빠르면은 you're not in focus. There's no point of letting there, especially PVC. 그래서 그 shot potential이 need to be early as that far field. 그 뒤에 나오는 potential이. 오케이? 그리고 bipolar이 뭐야? QSG initially. 그죠? 그지? QG? You're not in the focus. Need to be R. Okay? The minor details important. Okay? Anybody else has any comment? 사이너스 돌려놓고 한 것만 한 거죠. Okay. 어블레이션 직접. Okay. 아니 어블레이션 시그널 Okay. 사이너스 돌리기 직전이요. 돌리고 돌려놓고 After conversion. Yeah. There we go. You had just one. 그거 말고 really. Okay. What do you see here? REG initial. distal. 그지? far field. 봤어? 근데 proximal이 뭐야? far field negative. 맞아? ablation proximal. So distal far field is positive. proximal is a negative. 그런데 여기 이 시그널이 다른 것보다 나은 게 뭐야? Your far field, near field separation is a little less, especially in the proximal signal. So 어떻게 catheter adjust 할 수 있을까? You should pull back at a little bit toward the proximal to see what happens. Okay, that means a little bit higher probably in that orientation that you looking at the fluoro right now. 지금 you're recording your signal perpendicular to the focus almost. 아웃플로 트랙이 이렇게 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니면은 캐테터를 아웃플로 쪽으로 조금 더 밀어넣으면서 구부려서 붙였으면은 maybe perhaps better. Okay?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 어블레이션 포커스가 조금 더 위야. Any comment? Anything question about this? 그런데 next next question is how do you know this is the best signal? 이 earliest position을 찾았으면은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을 가. You have to move at the left and right from that focus. Make sure that you're not, off by the lateral orientation. Cranial orientation 보지만은 나중에 once you reach the site, move left and right a little bit to see which one get better before you deliver energy. What's the power you deliver there? Do you know what's the energy delivery there? was 35W야? 30W였어? 25W 아니면 40W 줬던 것 같은데. Okay. 근데 이제 인터넷이 자꾸 끊겨가지고요. 선생님 Right.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립니다. 여기 지금 인터넷이 안 좋아 이 몽고가. 네. 야 여기 호텔 인터넷이 지금 왔다 갔다 해. We apologize for that. That's okay. 왜 이러세요? 그 있는 자리에서 bottom line another millimeter 올려줬으면은 maybe you had a better ablation. Okay? 어디를 1mm 올리라고요, 선생님? 디지털 팁을 조금 네. 더 위로 아웃플로처럼 옮겼으면은 I think EGM 다시 가봐. 잘 들려 이제?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오케이 EGM 보여 다시. PVC. 오케이. 디지털 ablation R wave가 far field인데 positive잖아. 네. Look at the proximal ablation. proximal negative잖아. Slightly. 네. 그지? 그러니까 포커스가 there between two. 네. 그러면은 closer to the distal tip. 조금 더 빼라. 거기서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튀겨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간이지만은 closer to the distal. 그렇게 되니까 그 ablation catheter를 조금 더 밀어놨으면은 probably you'll be better off. That's what I'm trying to say. 왜냐? 이 proximal은 local potential이 더 커. distal ablation more far field. 맞지? Right? That's analysis EGM. 그러니까 ablation catheter를 살짝 위쪽으로 구부리면서 갖다 또 붙였으면은 probably you'll be perfect spot. 프록시말 일렉트로드에서 저 더블 포텐셜 보이는 건 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거는 제가 motion artifact of catheter because your air outflow tract contraction
motion artifact. Okay? 저기 또 있어. It's probably in the sinus probably you also have this motion artifact. 그리고 아까 홍태 선생님이 RBB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여기 Mechanical irritation. 약간 범프 때문에 Yeah, you bumped it. Okay? 키 그다음에 실수 last, yeah. 그리고 여기 잘생겨. last EKG next day morning 봐봐. That's notching 있지 B2에. 아까 얘기한 그 notching B 그 lead 1에 notching 있다고 뭐 컨선했잖아. What that it is? Do you know what this is? 그 notching 왜 생겼어? 너무 많이 지져서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No. No, that's an artifact from mechanical motion of the lead that put in V2. That's a precordial motion, hard cardiac motion. Okay? And during the systole. 맞지? T 웨브니까 systole지 거기? And the systole you get that. 체스가 잠깐 움직일 수 있어요. heart contraction 때문에. 젊은 친구고 특히 마르신 분들은 이게 더 심해. That's an artifact. There's nothing got to do with anything significant. 유에브가 이건 유에브가 아니고 모션 말. No. Yeah. Okay. So that's a mechanical artifact. There's nothing, no significance. 리뷰? 네, 리뷰는 사실 트리커스피드 애뉴러 PBC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맞아요. 네, 저희 이디오패틱 VT 혹은 PBC의 한 8% 정도가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를 기원으로 이제 발생한다고 돼 있고, 그 중에 septal과 프리월로 나눴을 때 septum이 그 트리커스피드 애뉴러 PBC의 한 75%,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어블레이션 석세스 레이트는 대략 57%,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 다 합치면 한 3분의 2 정도로 굉장히 석세스 레이트가 낮은 편이라고 일본의 그룹에서 2007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의가 septum 앱서더 안테리오 septum 쪽이었고, 주로 히스번들 근처에서 PBC가 오리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20명 정도가 히스번들 근처에서 대략 트리커스피드 애뉴러 PBC의 50%를 차지했고, 다른 중국에서 발표한 그룹의 트리커스피드 애뉴러 PBC가 대략 안테로셉툼 히스 근처가 한 40%, 대략 한 40에서 50%는 이 히스 근처에서 트리커스피드 애뉴러 PBC가 나온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 주변에 이제 안테로셉툼과 이제 안테리어 리플렛과 septal 리플렛 사이 커미셔 바로 옆에 한 5mm, 3에서 5mm 근처에 이제 AV 노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히스번들이 근처에 있어서 어블레이션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파라이시안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 같은 경우에는 LBB 몰폴로지의 이니셜 V1은 QS처럼 보이고 트랜지션은 다르긴 하지만 보통 V2와 V3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케이스는 좀 와이드했지만 원래 렐러티블리 내로한 QRS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웨이브는 리드 AVL에서 파지티브 양상을 보이는데,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소일렉트릭하거나 바이페이직한 양상을 보였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라이시안이든 뭐 트리커스피드 애뉴러 파라이시안 VT를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를 How to Map and Ablate 라고 2018년 하트리듬의 이 엔리케즈 그룹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먼저 그 주변의 구조물인 아웃플로우 트랙과 에올틱 커슬 그리고 septum을 굉장히 포커스를 해서 잘 아나토믹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아이스를 쓰는 거를 레코멘드를 했고, 히스가 보일 경우 꼭 태깅을 하고 에올틱 커슬도 잘 태그하라고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을 열심히 보여야 되는데, 스폰테니스하게 PBC가 잘 보이면 상관이 없지만, PBC가 만약 스폰테니스가 안 나오면 뭐 아이소프로테린이나 테르놀이나 도파민을 써서, 그리고 atrial burst pacing이나 ventricular burst pacing을 해서 꼭 inducibility를 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구하라라고 이제 레코멘드를 했고, 특히 트리커스피드 아래쪽에 RV septum을 굉장히 유의해서 매핑을 하고, RCC와 LCC도 가능하면 매핑하면 더 좋고, 그리고 LV septum, 에올틱 커습 아래에 있는 LV septum이랑 그리고 그 주위에 컨테이저스한 라이트 에이트리움도 같이 매핑을 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 다만 페이스 매핑도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이게 히스번들 근처이기 때문에 미슬리딩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라디오 프리퀀시는 어떻게 줄 것인가? 주로 이제 QRS의 앞에 선행하는 가장 얼리스트한 바이폴러 액티베이션을 타겟으로 하고, 유니폴러 시그널에서는 QS 패턴이 반드시 보여야 되고, 그리고 히스트 시그널이 가장 보이는 데서 적어도 한 5mm는 떨어진 데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는 게 안전하면서도 성공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블레이션을 밟았을 때는 10초 이내에 PBC랑 VT가 없어져야 되고, 없어지는 경우에는 30에서 60초가량 추가적인 RF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10에서 15초 후에도 전혀 이펙트가 없으면 그 부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RF를 중단해야 될 경우는 AH 프롤ongation 있거나 정셔널 리듬을 보이거나 RBBB나 트랜전트 하트 블락이 보이는 경우 이미디에이트하게 RF를 멈출 것을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테크닉에서 중요한 점은 컨택트랑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프로미넌트한 유스타키안 리지나 트리커스 밸브 리플렛 그 자체, 그리고 TR이 있는 경우에는 이 컨택트와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가능한 스티어러블 시스인 아질리스를 쓰고, 이제 어블레이션 할 때는 히스를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고요. 리버스 S커브라고 해서 아까 앞에처럼 아질리시스를 RV 쪽에 넣고, 그 다음에 아이스를 좀 써서 TV 트리커스 밸브 아래쪽에 있는 세툼을 잘 매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그룹에서 이게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것도 역시 어보 어버브 septal leaflet of tricuspid valve와 beneath approach of septal leaflet of tricuspid valve,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이스를 볼 때 트리커스필드 이 리플렛 아래쪽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홈뷰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탈 리플렛 아래쪽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아이스로 볼 수 있다. 이런 그림이 있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네,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Anybody has a comment? Anything? 히스트분들 막 거리 제가 그 거리를 재봤어야 되는데. 실수하는 건 10mm 이내였어요. 조심스럽게. 일단은 히스펀들이 안 보이면은 you're safe. Okay? 근데 지금 오늘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하신 데는 베이스라인 매핑을 갖다가 AFib에서 히스펀드 포텐셜을 정확하게 그 어블레이션 하면서 보질 못했는데, 첫 번째 어블레이션은.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러닝 할 수 있는 거는 꼭 AFib 때 하지 마시고 사이너스 때 하고, 특히 캐터 스타빌리티가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환자분들이 PAC나 이런 게 프리퀀 하신 분들은 페이싱에서 레귤러라이저 하셔서 어블레이션 하는 게 정답일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캐터더 오리엔테이션도 보시면은 포인팅 업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업 히스본달로다. 거기는 뭐 히스를 뚫고 들어올 찬스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아까 보니까 꽤 많이 올라가더라고. So it's safe. 그렇지만 뭐 일단 히스본들 보면은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데, 파필드가 보여도 꼭 로 에너지 줘서 정찰이 너무 나쁘고 어블레이션 하시고. 근데 이 지역은 지금 눈으로 봐서는 그 지금 파라히시안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 look at your position. Okay? 선생님 셉토 파라이탈 번들 말씀하셨는데, 음흠. 지금 EGM 보면은 완전히 애뉴루스 포텐셜이잖아요. 그치. A가 완전히 보이고, 그래서 셉토 파라이탈 번들이 그 애뉴루스로 붙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지. 왜냐면은 septal parietal 머슬이 그 septum에는 두꺼운데 트라카스 안으로 조금해서 가늘어지기 시작해요. 잘 보시면은. 그리고 they branch out quite a bit.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clearly 이게 deep focus PVC인데 EGM을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 그 트라카스 안으로 쪽에는 그렇게 딥한 티슈가 거의 없어. 오케이. 그리고 이 환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QRS가 unusual하게 wide해요. 파라히스앤 PVC comparison. 그래서 definition이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를 파라히시안이 아니냐 하는 거는 뭐 디베이터블인데, 우리는 일단 히스펀들이 보여야 파라히시안이라고 보여. 오케이. 그래서 그 히스펀들이 파필드 같이 보여야 그게 파라히시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클래시파이 하는데, 그것도 뭐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지. 그렇지만은 파라히시안은 또 히스펀들 위에서 올 수 있고 바로 밑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에어리아가 조금 더 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인펜디블러 parietal muscle merging 사이트는 조금 더 거기보다 위이기 때문에 어블레이션이 세이프하고 하이 파워 딜리버해도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 자리가 그 밸브 밑으로 해서 접근을 하니까 No, 더 깊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차태탄 No.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컨택트 좋아지는데 만약에 저게 셉터 파레트 번들이라면은 그 인펀디블러 PVC 마냥 멀티플 그렇지. 엑스트루드 정도 있나요? 그렇지. 왜냐하면 인펜디블러 삽탈 쪽 가게 되면은 PVC를 어블레이션 하면 다른 쪽에는 확 모폴로지가 다른 사이로 exit 해버려요. different. 아, 그래서 그때는 모포로지 바뀌나요? QRS도? right, you can change it QRS. 그래서 parietal muscle BT 보시면은 인펜디블러 BT의 그 야마다 페이퍼도 그렇고 그 빌 스티븐도 보면은 right 번들 생기는 환자에 그 left 번들 생기는 게 있잖아. 포커스는 똑같은데 you end up going to the other side. 그렇게 되면은 heart block chance도 많고. 그래서 he described well the characteristic. 근데 그 환자분들은 significant number they have structural heart disease, which is different than this patient. normal heart잖아. 그죠? 그리고 그 환자분들은 또 스칼 티슈가 있어. 매핑을 보면 볼트지 맵에. Okay? You don't have it here. So 선생님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트라이커스 애뉴얼 PVC 그 right. 조폭 중간 보스 Yes. 두번 We 실수했는데 Dr. Ba, we did the almost same case this visit in Mongolia. 네. Turkish vanilla PVC. 그래서 그 케이스를 지금 그 케이스 파일로 만들어서 그 전부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거예요. So remember, you have to ablate the tracheal venous with the P wave present. We have to ablate. We 에피카르까지 갔다가 못해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tracheal venous 찢었잖아. 근데 이 환자는 지금 보면은 annular 시그널이 뒤에 있지, 봤어? P wave. 그 뒤에 크게 보이는 게 P wave 아니야? 아니, ablation distal. 봐봐. 올라주세요. 그렇지. 더 와. 왼쪽. 그렇지. That's a P wave.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atrial fibrillation에 매핑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that fibrillation wave you're gonna see in your ablation. 그래서 절대 여기서 저 atrial fibrillation에 매핑하시면 안 돼요. You will obscure your ablation signal. Okay? 픽스 원하는 건 한 번밖에 없지 않았었어? 왜 그걸 맵핑만 APT 돌리고 I 있습니다. think you've done a few times. Okay? 근데 뭐 번할 건 안 할 건 그거보다도 일단 티칭하는 거니까 stabilize the rhythm, so get rid of atrial fibrillation, so you can see continuing atrial activation pattern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sinus 때 뭐 catheter stable, mapping is easier and clear. Okay? That's a message for the fellows. 테로셉탈 바이패스 트랙도 저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That's too high for interceptor bypass. 아니 지금 잘 안 없어질 때 뭐 주기로 too much ventricularized. 데 No, that you cannot ablate bypass tract from there. You're already out of a truly tracheous annulus plan here. Okay? 왜요? Where? No, you're away from the interceptal vascular tract. Your catheter. You think that you're close to septum? No, you're not. You already moved out from the septal plane. 에어타가 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히스펀들이 어디 있어? 밑에 있었잖아. 그게 septal 저거지. 히스펀들 catheter 뽑아 태그해봐 어딘가. 히스펀들 어디 있어? 블루 아니야? 네, 아까 파란색. 파란색이 키스지. 맞아? 어디야? 그러니까 so look at how far you are. How can you ablate from the septal bypass? 그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테로셉탈 바이패스 트랙 때 잘 안 돼요. 뭐 주귤러 라이트 주귤러 펑처 해가지고 이렇게 후킹해라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는 엑스플라토로 실수가 있으니까 저런 Right. 방법을 뽑으려고 오블레이션 하는 건 어떻게? understood. 그렇지만 그거는 infrahissen, parahissen, AP. You can do that. suprahissen은 안 돼. suprahissen은 차라리 aortic cuspid나 left side 가서 매핑하는 게 더 effective. 그렇지만은 septal bypass라. 그다음에 high septal or infrahissen bypass라. Your technique is yes. We 옛날에 전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이렇게. That's important. Yes.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질리시 시 스티프하기 때문에
You need to be 네. careful not to bump the pathway. Okay? Yeah. 그래서 컷은 밑으로 들어가니까 카테터는 굉장히 스테이블하더라고요. Right. Also, EGM is very nice. 네. Very huge potentials, right? Yes.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트래커 스피드 위에서 지진되는 거는 이리게이션이니까 요즘은 it's work 그렇지만은 there's a concern about the annular and leaflet damage issue. 그래서 왜냐면 irrigation is different physiology than non-irrigation catheter behavior, RF.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트랜스 리플렛을 어블레이션 하면 안 돼. 에어릭 바브도 마찬가지고 트라이커스 마이트로 anything. So make sure that you move your leaflet away. 뭐 또 다른 스나이스나 경험 필요하실 게 있으신 질문 없으신가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education. 감사합니다. I'll see you next week. 수고하셨습니다.